안녕하세요. 장대양봉을 사랑하는 장쌤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를 통해서 함께 재밌는 주식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현재 시황과 더불어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서 향후 모멘텀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차트가 좋고 기술적 분석이 된다고 한들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차트는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세상 모든 것처럼 1차원적인 답은 없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의 움직임만으로 돈을 벌긴 쉽지 않고요. 또한 단순히 기업의 가치만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도 수익을 보기에는 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처럼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종목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하게 이슈가 되는 종목, 물이 들어와서 이제 종목 안에서 파동이 예측되는 종목을 파악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식이란 이슈와 기대감, 관심, 이 세 가지가 딱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 성격이나 기질상 눈 빠지게 차트 보면서 스캘핑을 치거나 혹은 이렇고 저렇고 재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름대나 이평선, 볼린저 밴드, 추세선과 같은 몇몇 핵심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활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이슈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분석, 시황과 경제 분석 그리고 종합적인 차트 분석과 기업 가치 등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무료 급등주 등을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연락을 주셔서 관련한 정보들을 빼곡하게 수집하셔서 내게 맞는 투자, 내가 좋아하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 방식도 내게 맞는 투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고 내가 승률이 높은 거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요즘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주식 고수들에게 인정받는 종목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재 주식 수익률 상위 1%의 투자자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굉장히 많은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체코 원전 관련 종목으로 유명하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대표되는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현재 체코 원전과 관련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체코 원전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코 원전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원전의 미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10월 4일 기준 17,4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정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체코 풀젠에서 위치한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진행된 한국 체코 원전 전주기 협약식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 확대에 가장 앞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의 중심은 두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서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체코 원전 수주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체코 원전이 실제 수주가 된다면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큰 먹거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코 원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현재 체코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우리 원전 유럽 시장의 진출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계기로 두산 같은 경우 존재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국가들과
신규 원전 도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상당한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코 원전 수주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체코 원전 수주의 규모는 173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의 규모인데요.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단일 해외 수주 사업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였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의 191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엄청난 거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코 정부 같은 경우 당초 4개의 원전을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일단 2개부터 먼저 지어보기로 하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발주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요. 이후 추가 발주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또 한 번의 수익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체코가 이렇게 원전을 지으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체코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체코가 원전을 지으려는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에너지 안보와 자립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 주요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체코를 포함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게 에너지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이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자립성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원전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체코는 현재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 및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체코 원전의 의지를 알아봤다면 현재 한국의 체코 내에서 입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코에게 있어서 에너지 자급자족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던 체코다. 이후에 친환경 정책인 그린딜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탈탄소화도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림으로써 탈탄소화와 더불어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제안이 최상의 계약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팀코리아는 2029년에 착공을 하여 2040년까지 가동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원전 2기에 대해서 투자자와 협상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 준비가 잘 되고 착공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원전 2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체코 원전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코 원전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체코 원전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현재 정치적 입지가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낙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2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그런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체코 원전 수주와 같은 이벤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기반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부로서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9월 19일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체코 방문은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최종 계약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의미로서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대규모 수출 사업을 통해서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도 역시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좀 악마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진짜로 미래가 없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절대로 축소되는 경향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고급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동부 유럽 같은 경우 여러 국가에서 원전을 확대해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미국 같은 경우 노후화된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6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원자력 신용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허브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첫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6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회사들 역시 유럽에 진출을 하면서 원전 확대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같은 경우 폴란드 사람 60% 정도가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료죠. 이거를 짓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SMR 같은 경우 차세대 원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에 폴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오를레는 미국 및 캐나다 기업과 협력하여 22여 개 지방에 SMR 건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 같은 경우 2040년까지 전체 전력의 46%에서 58%를 원전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큐바니의 신규 원전 발전소 입찰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등이 경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발빠르게 입찰을 하는 데 성공을 했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벨기에, 이탈리아, 핀란드 등 이런 국가들은 모두 친원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EU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기 위한 논쟁을 해왔었는데요. 그 결과 2022년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이 두 개의 에너지가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었죠. 따라서 이 원전 같은 경우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점점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고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유럽 같은 경우 탈탄소화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원전의 위험성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소형 원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기술도 발전하고 원전의 안전성도 발전이 되면서 원전이 확대되는 추세로 모양새가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목표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내년과 오는 2026년에 UAE 원전 5호기와 6호기 그리고 폴란드 원전 2기 수주 등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수주가 되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굉장한 호재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또한 분할 합병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현재 두산에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나갈 부분들이고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눈앞에 실물이 크게 나오고 있는 이제 체코 원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될 수는 있어도 확실히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펌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매수 신호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 선인데요. 현재 17,000원 초반대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만원 정도 올라가는 시점까지 지켜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향후 유럽에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된다면 이제 더 큰 가치 상승을 이룰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원전 수주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 방향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체코 원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원전을 원하는 다양한 국가들에게 빠르게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뭐 그린딜이나 탈탄소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탈탄소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현재 나온 기술 중에서는 원전이 탈탄소화를 하기에 가장 편안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비용으로 고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면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SMR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더욱 좋은 원전 기술들을 확보가 된다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훨씬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하게 정보를 받아보시고 또 타점을 파악하시거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셔서 포트폴리오에 방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010-777-4432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유료방 가셔서 정보들을 어렵게 얻지 마시고 무료로 정보 얻어보시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시나리오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거래를 문의하시고 배우시면서 그렇게 거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